깊은 숲 가장자리에 노인과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두막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마루파는 하얗게 닦여 있었고 커튼에는 수레국화가 수놓아져 있었으며 구석에는 성화 등잔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노인은 물고기를 잡고 장작을 패었고 노파는 빵을 굽고 젖소를 돌보았습니다. 소박한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맨발로 마루를 뛰어다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구석에는 빈 요람이 놓여 있었는데 노파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는 아무도 눕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노부부는 창가에 앉아 이웃집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슬픔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들은 노년의 위로가 되어줄 아들을 꿈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기쁨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파는 파이 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나무 반죽통을 꺼내 하얀 밀가루를 채로 치고 우물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반죽을 주무르고 주먹으로 치대며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생각은 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소녀가 인형을 어르는 모습을 창문으로 보았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 하고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작더라도 새끼손가락만한 키라도 좋으니 집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좋겠어. 내가 정말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자장가도 불러줄 텐데. 목소리가 떨리더니 눈물 한 방울이 반죽통으로 굴러떨어져 반죽과 섞였습니다. 노파는 눈치채지 못한 채 손으로 기도를 올리듯 계속해서 반죽을 치댔습니다. 그 슬픔에 담긴 힘과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어찌나 컸던지 오두막 안의 공기조차 기다림으로 묵직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반죽통 안의 반죽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 밑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이 깨어난 듯 꿈틀거리고 뒤척였습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거품이 일더니 가장자리로 넘쳐 흘렀습니다. 노파는 소리를 지르며 화덕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죽은 계속 커지고 요동치더니 갑자기 조용한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내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다부지며 키가 딱 손가락만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머리카락은 쭈뼛 섰지만 눈만은 맑고 생기 넘치며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몸을 털고 크게 재채기를 하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어요. 노파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벌써 반죽통 가장자리를 뛰어다니며 발뒤꿈치로 나무를 쿵쿵 구르고 마치 평생 이것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깔깔거렸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에 노인이 달려왔다가 문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감히 기다릴 생각조차 못했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물로 아들의 밀가루를 씻어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요람 대신 부드러운 양털을 깐 낡은 펠트 부츠에 아이를 뉘었습니다. 노파는 즉시 바느질을 시작하여 헝겊 조각으로 셔츠를 만들고 캔버스 천 자투리로 바지를 만들었으며 발에는 쥐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신겨주었습니다. 내 키가 내 새끼손가락만 하니 이름을 엄지동자라고 하자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지동자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이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는데 키가 아니라 지혜와 영리함이 자랐습니다. 작지만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집은 웃음소리와 작은 발소리, 그리고 벽이 더 넓어진 것 같을 정도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붉고 차갑고 분주한 가을이 왔습니다. 숲은 황금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었고 아침이면 풀잎이 서리로 은빛을 띄었습니다. 노인이 장작을 구하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겨울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는 헛간에서 늙은 말을 끌어내어 수레에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쑤시고 손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마구와 씨름하던 그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내 나이여 세월이여. 혼자서는 힘들구나. 내가 장작을 패고 나르는 동안 말을 몰아줄 조수가 있다면 좋을 텐데 몸이 2개라도 모자라겠어. 엄지동자가 현관 계단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렇게 작은 아이가 무슨 일꾼이 되겠습니까? 저렇게 작은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엄지동자는 벌써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지동자는 벌떡 일어나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말을 몰게요. 노인은 뒤를 돌아 작은 아들을 바라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놀라워서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는 고삐보다 작잖니? 바람이 불면 수레에서 날아갈 것이고 말은 네 목소리를 듣지도 못할 거야.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어머니와 있는 게 낫다. 하지만 엄지동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은 손을 허리에 얹고 작지만 단단한 발을 구를 뿐이었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아버지. 작다고 쓸모없는 건 아니에요. 저를 말 귀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거기서 뭘 해야 할지 제가 알아요. 말이 제 말을 들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모기 날개 소리처럼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어서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삐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 엄지동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꾀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를 말 귀 속에 바로 넣어주세요. 거기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 따뜻하고 푹신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삭일게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리야, 가자 하고요. 그럼 말이 듣고 순종할 거예요. 아버지는 편안하게 장작을 패세요. 말은 어디 안 갈 테니까요. 노인은 끙 소리를 내며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일리가 있었습니다. 말 귀에서 말을 몬다는 생각을 누가 또 하겠습니까? 그 말도 맞구나. 노인은 무릎을 쳤습니다. 네 머리가 나보다 더 잘 돌아가는구나. 자, 그럼 해보자. 그는 엄지 동자를 두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말에게 다가가 커다란 털복숭이 귀 속에 바로 앉혔습니다. 아들은 따뜻한 동굴 같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다리를 늘어뜨린 채 털을 잡았습니다. 자, 아버지, 됐어요. 귀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발해요. 누가 작고 누가 야무진지 보자고요.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어찌나 잘 가는지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수레는 바퀴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길을 굴러갔습니다. 노인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휘파람을 불며 옆에서 걸었습니다. 손은 주머니에 넣었고 고삐는 내버려 두었으니 참 좋았습니다. 말은 알아서 걸었습니다. 구덩이는 피하고 도랑에는 빠지지 않았으며 갈림길에서는 가야 할 곳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행인들은 멈춰서서 놀라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것 좀 봐. 그들이 속삭였습니다. 마부 없이 말이 가네. 똑똑한 짐승이야. 훈련이 잘 됐어. 덥수룩한 귀에서 때때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리야, 예쁘나.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그래, 그렇지. 똑똑하다. 엄지동자는 따뜻한 동굴에 앉아 털을 꽉 잡고 노련한 마부처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슴이 기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작지만 야무진 나. 아버지의 진짜 조수라고. 수레가 숲으로 들어서자 고요하고 어두침침했으며 바퀴 아래로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덤블디 골짜기에 도적 2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장대처럼 키가 크고 말랐습니다. 다른 한 명은 술통처럼 둥글었습니다. 둘 다 남루하고 씻지 않았으며 남의 물건을 탐냈습니다. 그들은 덤불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 애꾸는 뚱보가 쉿쉿 거렸습니다. 수레가 저절로 가. 주인이 없는 말이야. 보고 있다 사샤. 안 멀었어. 마른 놈이 대꾸했습니다. 저건 마법의 말이야. 스스로 길을 알고 스스로 방향을 틀잖아. 두 사람의 눈이 숯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런 건 시장에 내다 팔면 금화 한 자루는 받을 거야. 뚱보가 손을 비볐습니다. 아니, 2자루도 받을 걸. 마른 놈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신기한 구경거리가 될 거야. 기적의 말, 스스로 짐을 끄는 말 이러면서. 도적들은 나무 뒤에 숨어 뒤를 밟았습니다. 그들이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수레를 세우고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아, 여기서 좀 지키고 있어라. 그가 말 귀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오마.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도끼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바로 그때 도적들이 덤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뚱보가 말굴레를 잡고 마른 놈이 엉덩이를 후려쳤습니다. 말은 코웃음을 치며 몸을 비틀었지만
그들은 말을 공터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지동자는 귓속에 앉아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둑들의 거친 숨소리, 탐욕스러운 속삭임, 발 아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소리칠까? 하지만 그러면 악당들이 듣고 자기를 찾아내어 파리처럼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아냐, 더 영리하게 굴어야 해. 그는 숨을 죽이고 따뜻한 털 속에 파고들어 생쥐처럼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법의 말이라고 생각하게 두자. 끌고 가게 두자. 기다렸다가 그들을 속일 방법을 생각하면 돼. 작지만 야무지니까. 도적들은 말을 오솔길로 끌고 가며 벌써 곰가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7몫이야. 뚱보가 헐떡였습니다. 왜 네가 7이야? 내가 8이지. 마른 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 위에서 가늘고 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돼. 말을 놓아줘라, 도둑들아. 도적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새 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들었냐? 뚱보가 창백해지며 속삭였습니다. 들었어. 마른 놈이 떨었습니다. 숲의 정령이야. 아니면 우리 양심이 깨어난 건가? 너희가 보인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보여. 말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도적들은 무서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뛰어! 뚱보가 소리쳤습니다. 잘못 들은 거야. 소굴에 숨어 있자. 그들은 말을 끌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엄지동자는 은신처에서 조용히 킥킥 웃었습니다. 괜찮아, 귀여운 녀석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밤이 되어서야 도적들은 이끼 낀 바위 사이에 숨겨진 동굴, 소굴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샘나무로 막혀 있었지만 안에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동전이든 상자, 약탈한 물건이든 자루, 벽에는 녹슨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안으로 들여 튼튼한 기둥에 묶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으로 가자 뚱보가 하품을 했습니다. 떼돈을 벌 거야. 그래, 마른 놈이 투덜거렸습니다. 자자. 그들은 참나무 빗장으로 무거운 문을 잠그고 돌을 쌓았습니다. 훔친 빵과 비계로 저녁을 먹고 크바스를 마신 뒤 누더기 위에 쓰러졌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둘 다 동굴이 울리도록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동자는 말 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자게 내버려둬, 귀여운 녀석들. 밤은 길고 나는 작지만 야무지니까. 뭔가 생각해낼 거야. 도적들의 코는 소리가 천둥처럼 동굴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엄지동자는 따뜻한 귀에서 빠져나와 말갈기를 잡았습니다. 밧줄을 타듯 털 한 가닥 한 가닥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등 위로 뛰어내려 엉덩이를 타고 미끄러져 돌바닥에 부드럽게 착지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동굴은 그에게 궁전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상자는 산처럼 솟아있고 동전들은 흩뿌려져 반짝였으며 자루들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벽 쪽에 누워 코를 고는 두 거인 같았습니다. 문은 빗장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높이 걸려 있어 닿을 수 없었습니다. 말의 밧줄은 끊을 수도 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지동자는 픽 웃기만 했습니다. 낙담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갈 수 없다면 여기서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벽을 따라 움직이며 틈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거인들의 소굴에 들어온 작은 정찰병. 뭔가 나올 것입니다. 안쪽 벽에 불룩한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가 대충 묶여 있어 주둥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엄지동자는 거친 천을 타고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이었습니다. 틈새로 스며든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동전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틈새, 바로 이거야. 무거운 문 밑으로 넓은 틈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동전이 넉넉히 지나갈 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은 자유였습니다. 자루를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굴리는 건 그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만한 무거운 첫 번째 동전에 어깨를 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바닥으로 굴렸습니다. 문까지 굴려 힘껏 밀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작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지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기보다 3배나 큰 짐을 나르는 개미처럼. 새벽이 되자 입구에는 금더미가 쌓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도적들이 뒤척였습니다. 뚱보가 씩씩거리고 마른 놈이 5손가락으로 배를 긁었습니다. 곧 깰 것입니다. 엄지동자는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뚱보의 수염을 타고 올라가 코에 다다르자 콧구멍을 간지럽히고 볼을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에취! 뚱보가 고함을 지르며 자기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동료를 보더니 화를 냈습니다. 너 왜 때려, 멍청아? 나 마른 놈이 당황했습니다. 난 자고 있었어. 엄지동자는 이미 마른 놈에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귀를 붙잡고 깨물었습니다. 작지만 이빨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마른 놈이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배신자, 맛 좀 봐라! 난리가 났습니다. 도적들은 서로 주먹질을 하고 바닥을 뒹굴며 으르렁거리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작은 장난꾸러기는 보이지 않는 벼룩처럼 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한 놈을 꼬집고 다른 놈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었습니다. 벼룩이야! 뚱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어뜯어! 네가 물어뜯잖아! 마른 놈이 울부짖었습니다. 엄지동자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 귀여운 녀석들, 너희끼리 좀 싸워봐라.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도적들은 엉켜서 동굴을 뒹굴며 상자와 자루들을 넘어뜨렸습니다. 빌어먹을 벼룩들! 뚱보가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숲의 정령이야! 마른 놈이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문에 부딪혔습니다. 쿵, 쿵. 낡은 빗장이 부서지고 나무가 으스러지더니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동굴 안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도적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췄습니다. 서로 쳐다보니 둘 다 멍들고 피투성이가 되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주받았어. 뚱보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쳐! 마른 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앞뒤 안 가리고 숲으로 내달렸습니다. 발뒤꿈치만 번쩍였습니다. 말도 금도 훔친 물건도 다 버렸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달렸고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엄지동자는 동굴 문턱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지개를 켜고 어깨를 펴며 미소 지었습니다. 큰 전투의 작은 승리자. 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터로 돌아와 보니 말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흔적을 찾아 하얗게 질린 손으로 도끼를 꽉 쥐고 따라갔습니다. 새벽녘에 그는 동굴에 다다랐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안으로 들어서던 그는 멈칫했습니다. 말은 기둥 옆에서 평화롭게 건초를 씹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에는 금화가 산처럼 쌓여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엄지 동자가 앉아 다리를 흔들며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말을 챙기고 금을 실으세요. 제가 여기서 좀 벌었어요. 노인은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날 정도로 크고 행복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정말 훌륭한 조수야. 그들은 금을 가득 실은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마중 나왔다가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행복에 겨워 뺨을 비비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오두막을 고치고 지붕을 새 널빤지로 덮었습니다. 젖소에 친구를 사주고 자신들을 위해 질 좋고 따뜻한 옷을 샀습니다. 하지만 거만해지거나 뽐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거린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엄지동자는 여전히 명랑하고 부지런한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와 바늘에 실을 꿰고 식탁에 부스러기를 쓸고 지하실의 쥐를 감시했습니다. 그에게 너무 작은 일이란 없었으며 모든 일이 기쁨이었습니다. 금이 상자를 채웠지만 마음은 소박했습니다. 부유한 집에도 가난한 시절과 같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덥고 울리고 꿀과 깎은 풀 냄새가 나는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소를 먹이러 목초지로 갔습니다. 엄지동자도 따라갔습니다. 날씨가 좋고
해가 따뜻했습니다. 노파는 자작나무 그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아들은 풀밭에서 놀았습니다. 수레국화로 화관을 만들고 메뚜기를 쫓고 줄기를 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소가 풀을 뜯으며 게으르게 거닐다가 가까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엄지동자는 비명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거대하고 거친 혀가 풀무더기와 함께 그를 휩쓸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하늘도 사라지고 목초지도 사라졌습니다. 축축하고 답답한 어둠이 닫혔습니다. 그는 굴러떨어져 부드러운 것에 부딪혔고 소 입안임을 알았습니다. 풀과 함께 삼켜진 것입니다. 소는 그를 삼키고 계속 풀을 뜯었습니다. 엄지동자는 따뜻하고 어두운 위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주위에는 부드러운 벽과 풀냄새, 그리고 꾸르륵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울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웅은 아닙니다. 그는 새 거처를 더듬어 보고 편하게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노파는 소를 몰고 집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동이를 대고 젖을 짜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렇게 누르지 마세요. 저 여기 안에 있어요. 노파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양동이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누가 말하는 거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예요, 아들이요. 얼룩소가 절 삼켰어요. 꺼내주세요, 어머니. 소는 태연하게 되새김질을 하는데 배가 사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파는 성호를 긋고 노인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비명에 노인이 달려왔고 이웃들도 따라왔습니다. 소 주위로 모였는데 소는 꼬리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내보내주세요, 맙소사! 노파가 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에 귀신이 들렸어. 악령이야. 이웃들은 창백해져 성호를 그었습니다. 여자들은 통곡하고 남자들은 쇠스랑을 잡았습니다. 저주받은 짐승이야. 이웃 미트리치가 소리쳤습니다. 온 마을에 화가 미치기 전에 잡아야 해. 잡아요. 잡아.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노파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가 불쌍했지만 두려움이 연민을 이겼습니다. 잡으세요. 그녀가 손짓했습니다. 귀신이 나오지 않게 집에서 멀리 끌고 가서요. 엄지동자는 어두운 은신처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빨리 무언가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그도 소도 끝장이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고기는 이웃들이 나누고 가죽은 말리려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부풀어 오르고 수상한 위장은 집 뒤 쓰레기 더미에 멀리 버렸습니다. 화근을 없애야지. 미트리치가 손을 털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위장 안에는 엄지동자가 살아있었지만 꽉 갇혀 있었습니다. 주위의 벽은 두껍고 미끄러웠습니다. 밀고 긁고 물어뜯어 봐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춥고 축축했습니다. 바람이 주름 사이로 스며들고 소녀는 이상한 감옥에서 떨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아침이면 누가 들을까? 아버지가 알아챌까? 어둠이 사방에서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엄지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적도 이겨냈으니 이것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날 밤 늑대가 어슬렁거렸습니다. 늙고 마르고 노란 눈이 굶주림으로 번들거리는 늑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냥을 못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고기 냄새를 맡고 따라왔습니다. 마을로 나와 잠든 집들을 지나 쓰레기 더미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위장이 있었습니다. 크고 냄새나고 신선했습니다. 늑대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한 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씹지도 않았습니다. 엄지동자는 비명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던져지고 뒤집히더니 새로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보다 좁고 뜨겁고 짐승 냄새가 났습니다. 감옥을 바꾼 셈입니다. 하지만 이 감옥은 으르렁거리고 네 발로 달리고 늘 배고팠습니다. 엄지동자는 새로운 포로 생활에 숨을 골았습니다. 어둡고 덥고 좁지만 살아있으니 움직여야지. 그는 주먹으로 늑대 배를 쳤습니다. 이봐, 회색 늑대, 내 말 들려? 늑대는 펄쩍 뛰었습니다. 멈춰서서 귀를 세웠습니다. 배가 말을 하다니, 누구야? 늑대가 겁먹고 으르렁 거렸습니다. 난 네 양심이다. 소년이 소리치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몇 년 동안 조용하다가 이제 깼다. 왜 쓰레기통을 뒤지니, 멍청한 짐승아. 늑대는 낑낑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진지하게 말하는데 뱃속의 목소리가 계속했습니다. 음식이 아주 많은 곳을 알아. 원하면 데려다 줄게. 일주일은 배부를 거야. 늑대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래, 안내해.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엄지동자는 비웃었습니다. 걸려들었어, 회색 늑대. 말해, 어디야 음식이. 늑대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엄지동자가 자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집이 있어. 지하실이 가득 찼지. 소시지가 주렁주렁. 햄은 돼지만 해. 비계는 하얗고 층이 졌어. 스메타나는 걸쭉해서 숟가락이 서 있을 정도야. 갓 구운 빵, 우유, 달걀, 바구니도 있어. 늑대 배가 요동쳤습니다. 침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인은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어? 소년이 장담했습니다. 노인들이라 귀도 멀고 눈도 멀었어. 코는 얼마나 고는지 벽이 흔들려 들어가도 모를 거야. 안내해. 늑대가 짖었습니다. 똑바로 가다가 골짜기 지나서 자작나무 새 그루 쪽으로. 늑대는 뱃속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달렸습니다. 엄지동자는 어둠 속에서 웃었습니다. 멍청하고 욕심 많은 짐승이 스스로 그를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밤숲을 달렸습니다. 배에서 명령이 쏟아졌습니다.
똑바로, 이제 왼쪽, 개울 건너, 겁내지 말고 얕아. 늑대는 골짜기를 넘고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돌았습니다. 혀를 빼물고 옆구리가 들썩였지만 굶주림과 잔치 약속에 이끌려 달렸습니다. 가시 조심해. 목소리가 경고했습니다. 이제 숲 가장자리로 엄지동자는 보지 않고도 길을 알았습니다. 늠 냄새가 나니 썩은 다리가 가깝고 늙은 참나무에서 부엉이가 우니 반쯤 왔고 연기와 갓짠 우유 냄새가 났습니다. 멈춰!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 왔어. 늑대가 멈춰 머리를 들었습니다. 앞에 튼튼하고 단정하고 창문에 불이 켜진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 집이야. 뱃속.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하실은 왼쪽이야. 창문으로 들어가 늑대는 입맛을 다시며 살금살금 집으로 갔습니다. 사냥감을 제 집 문턱까지 데려다 준 줄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화덕 뒤 귀뚜라미 소리와 덧창 삐걱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래 구멍 보여? 뱃속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하실 입구야. 스메타나랑 햄이 있어. 들어가 늑대가 보니 구멍이 좁고 어두웠습니다. 눈 녹은 물을 빼는 낡은 배수구였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지하실에서 비계, 훈제 고기, 빵 냄새가 났습니다. 기대감에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주둥이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발톱으로 긁고 몸을 비틀어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옆구리가 까지고 가죽이 긁혔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지하실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흙바닥에 떨어져 몸을 털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선반 단지 통들 냄새가 머리를 돌게 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엄지동자는 은신처에서 웃었습니다. 걸려들었어, 회색 늑대. 이제부터가 진짜야.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늑대는 굶주린 사람처럼 음식에 덤벼들었습니다. 갈고리에서 소시지를 뜯어내 새 입에 삼켰습니다. 햄을 뼈까지 갉아먹었습니다. 스메타나 통에 주둥이를 받고 바닥까지 핥아 수염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는 욕심스럽게 급하게 캑캑대며 으르렁거리고 먹었습니다. 비계, 빵, 코티지 치즈, 달걀. 닥치는 대로 집어 삼켰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배가 가죽 부대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옆구리가 둥그러지고 다리가 벌어졌습니다. 곧 늑대는 너무 배가 불러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휴, 그가 신음하며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좋다, 엄지동자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먹어라, 회색 늑대, 먹어. 많이 먹을수록 도망치기 힘들 테니 곧 도망쳐야 할 거야. 틈새로 하늘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늑대가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시간입니다. 끙끙대며 구멍으로 기어갔습니다.
주둥이를 넣고 어깨를 밀었지만 더는 안 되었습니다. 꽉 찬 배가 꽉 끼어 꼼짝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낑낑대고 발버둥 쳤습니다. 발로 버티고 비틀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밤에 들어왔던 구멍이 이제는 그를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가 으르렁거리고 땅을 긁었습니다. 왜 그래, 회색 늑대? 뱃속에서 명랑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끼었어, 너? 늑대가 포효했습니다. 네 탓이야. 날 꼬드겼어, 나. 엄지동자가 웃었습니다. 난 약속대로 밥을 먹여줬을 뿐이야. 네가 감당 못할 만큼 먹은 거지. 욕심은 나쁜 조언자야. 늑대는 울부짖으며 지하실을 날뛰었지만 출구는 없었습니다. 덫이 닫혔습니다. 엄지동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늑대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고 힘껏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하실에 늑대가 있어요. 도둑이야, 강도야, 닥쳐! 늑대가 울부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제발. 하지만 엄지동자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구해줘요. 늑대가 음식을 먹어치워요. 빨리 이리로. 그는 안에서 뛰고 구르고 뒤꿈치와 팔꿈치로 쳤습니다. 늑대도 지하실을 뒹굴며 단지와 통을 넘어뜨렸습니다. 단지 100개가 한꺼번에 깨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닥쳐! 늑대가 바닥을 구르며 빌었습니다. 부탁이야. 안 닥쳐. 소년이 깔깔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쪽이에요. 도끼를 가져오세요. 위층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의 잡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요. 여기 엄지동자가 악을 썼습니다. 지하실 빨리요. 지하실 문이 삐걱꺽 거렸습니다. 빛 한 줄기가 미친 늑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아래 지하실에서 우당탕 소리와 울음소리와 비명이 들렸습니다. 할멈, 일어나! 그가 고함쳤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어. 문 옆에 걸린 도끼를 잡았습니다. 노파는 무거운 부직갱이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무서웠지만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노인이 문을 밀자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 2개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늑대의 눈, 굶주리고 겁먹은 눈. 늑대야! 노파가 비명 질렀습니다. 봤어? 노인이 이를 악물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자, 회색 늑대 잡았다. 늑대는 안절부절 못하고 낑찡거리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무기를 든 노인들, 뒤에는 막힌 벽. 그때 늑대 뱃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세요, 아버지.
하지만 너무 세게는 마세요. 제가 안에 있어요. 늑대는 남은 단지들을 넘어뜨리며 지하실을 날뛰었습니다. 눈은 사납게 거들들거리고 이빨을 드러냈집니다. 노인은 한 발 앞으로 나가 겨냥하더니 도끼 등으로 귀 사이를 정확하고 세게 쳤습니다. 늑대는 억 소리를 내고 눈을 까 뒤집더니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두 번 경련하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노파는 숨을 돌리고 부직갱이를 내렸습니다. 자, 끝났어. 노인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도 녀석, 끝장났다. 가죽을 벗기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좋은 가죽이야. 코트에 입으면 되겠어. 노인이 칼을 꺼넣어 시체 위로 몸을 숙이다가 멈췄습니다. 늑대 뱃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정겨운 명랑한 목소리. 아버지, 어머니, 조심해서 자르세요. 저 여기 안에 있어요. 노인들은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놀라서 얼굴이 길어졌습니다. 아들. 노파가 숨을 들이키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저예요.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멀쩡해요. 빨리 꺼내주세요. 아들 노파가 시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있니? 살아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꺼내만 주세요. 칼 조심하시고요.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칼을 잡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갈랐습니다. 가죽을 가르고 가장자리를 벌리자 늑대 뱃속에서 콩깍지의 콩처럼 엄지동자가 굴러나왔습니다. 더럽고 헝클어지고 짐승 냄새가 났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휴. 그가 몸을 털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소 다음엔 늑대라니. 평생 남의 뱃속에만 있을 줄 알았네. 노파는 그를 끌어안고 뺨을 비비며 통곡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방랑자야. 여행가야 살아있었구나. 찾았어. 엄지동자는 작은 손으로 그들을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왔어. 드디어 집에 왔어. 그들은 지하실 바닥, 늑대 시체 옆 난장판 속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어. 노파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내 아들,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소를 잡고 너를 찾았는데. 알아요, 어머니. 엄지동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소 뱃속에서 소리쳤는데 못 알아들으셨죠? 그는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의 위장, 굶주린 늑대, 짐승 뱃속 여행, 지하실의 속임수. 노인들은 웃다 울다 했습니다. 고개를 젓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세상에, 노인이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험이야. 뱃속을 2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다니. 살아있다니. 작지만 야무져. 노파가 눈물 속에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행복.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난로가에 앉혔습니다.
노파는 무쇠솥에 물을 데워 아들을 씻겼습니다. 믿기지 않는 여행의 모든 더러움을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아껴둔 붉은 벨벳 조각을 꺼냈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바늘이 날아다녔습니다. 아침이 되자 새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금실을 넣은 작은 코트, 딱 맞는 바지, 깃털 달린 모자. 전보다 더 예뻤습니다. 엄지동자는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 돌며 웃었습니다. 좋아, 노인이 칭찬했습니다. 멋지다. 노파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였습니다. 가짠 우유, 따뜻한 빵, 피나무 꿀. 그는 난로가에 깨끗하고 잘 차려입고 배부르고 사랑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전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늑대 가죽으로 따뜻한 코트를 만들었고 지하실은 다시 음식으로 채워졌으며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지동자는 더 이상 남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심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밭일을 돕고 어머니의 집안일을 돕고 이웃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사람들이 멀리서 작은 현자를 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똑똑하다니. 작은 고추가 맵다지.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심장이 용감하고 머리가 좋다면 키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반만 해도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야기는 끝났고 들어준 사람은 훌륭합니다.